지금 그리고 한 줄씩 아주 특별한 돌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우선 한 줄씩 나눠드릴게요. 수환 씨, 수환 씨, 이것 좀 천천히 줘라.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네. 조금 있다가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제가 질문 드린 걸 답해 주신 분들께는 조금 남아 있는데 더 한 줄씩 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프로가 됐어요. 독학으로 이제 36살에 골프를 쳤는데 이제 45살에 프로 시험이 돼서 사실 여기 계신 대부분 프로님들이 저보다는 더 협회 선배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신문기자로도 일을 했었고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 쪽도 일을 했었고 또 사업을 차려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했던 일은 건설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소, 현대제철소, 뭐 일본의 스미토모 제철소,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베트남, 러시아 이런 데서 이제 제철소,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같은 거를 지었어요. 돈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벌었었는데 마지막에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힘이 들었는데 그때 골프채를 잡게 됐어요. 죽어라고 공을 쳤는데 운이 좋았는지 이제 프로 시험을 보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3번 도전 끝에 2015년 가을 요맘때 프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를 현재는 한국경제신문 제가 기자로 몸담았던 곳에 계속 칼럼으로 쓰고 있어요. 뱁스의 모험이라고 제가 엘리트 이 프로들을 황새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제 아주 골프 초보에서부터 혼자 한 칸씩 한 칸씩 와서 프로가 된 저 스스로를 뱁새라고 해서 아직도 저는 골프가 더 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만나라, 뱁새가 전설을 만나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김용준 프로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제가 쓴 칼럼들이 나오고 원소스를 찾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이게 제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프로 시험 본 이야기만 한 16번에 걸쳐서 이제 2달에 걸쳐서 썼는데 우리 계시는 선후배님들 다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프로가 되는 과정이 바깥쪽 아마추어 골퍼들이 뭉치시는 거하고 다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눈물 나게 고생했던 이야기 짧지만 제가 부족하나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선배들도 보시고 자기들 휴스쿨 보고 막 떨어졌을 때 젊었을 때 울었던 생각도 나고 뭐 그런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골프를 대부분 지도자 길을 걸으시니까 오신 분들은 다른 아마추어 제자들이든 또 프로 제자들을 키울 때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글을 쓰는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내용도 저도 최근에 한 1년째 공부하고 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은 국산 프로업체인 남아들 엑스페런 골프의 부사장을 맡고 있어요. 프로가 아니었다면 맡기 어려운 자리인데 그걸 맡으면서 골프 프로 공부하다가 실제로 이게 우리 한타라도 줄이는데 또 내 새끼들 한타라도 줄여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신혜 팀장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오늘 자리에서 좀 이걸 같이 공유해보자 그러고 나온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알아서 가르쳐드린다는 얘기 아니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사에 몸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퍼트 하나 더 떨어뜨릴 수 있고 드라이버 5m, 7m 더 보낼 수만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새끼들이 분명히 조금 더 프로가 빨리 될 수 있고 또 투어 프로 선발전에서도 어떻게든 번선하거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밸런스 볼을 갖고 어떻게 플레이하고 어떻게 연습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소개인데요. 아까 다 이야기 드렸는데 이력이 조금 독특하죠. 신문기자 출신의 프로골퍼로서는 이제 최초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자 출신이 프로골퍼가 된 거죠. 그다음에 오늘 드릴 본문입니다. 둥근 볼 이렇게 볼이 많이 있는데 흔히 광고를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완벽한 컨트롤, 뭐 넘버원 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퍼펙트한 볼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근데 저도 볼회사 들어가서 가기 전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볼이 둥글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둥글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볼도 둥글지가 않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 300개 중 하나 정도가 둥글게 태어나기는 해요. 볼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다 보면 300개 중 하나만 운이 좋아서 둥근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시합 중에 케이스에서 볼 꺼냈어요. 마크 했어요. 이 볼이 둥근지 안 둥근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둥글지 않은 공으로 칠 확률이 300분의 299인 거예요. 우리가 둥글지 않은 볼로. 근데 둥글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옛날 선배 프로님들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흔히 아실 거예요. 공을 반드시 치려고 하지 말고 페이드를 치든지 드로우를 치는 것이 더 핀에 붙이기가 좋고 일관된 샷이 나온다는 말.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페이드를 걸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반드시 가니까 반드시 가거나 페이드가 걸리니까 그렇게 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볼이 안 둥그니까 반드시 치잖아요. 오른쪽으로 날아갈 때도 있고 왼쪽으로 날아갈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골프의 거장들은 공이 안 둥글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경험으로 반드시 치려고 할 때보다 한쪽 방향으로 휘게 만들려고 할 때 더 공이 어디로 안 도망간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대선배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드를 쳐서 오른쪽 끝에 있는 핀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공이 왼쪽이 무거워가지고 무거운 쪽으로 공이 넘어지겠죠. 날아가다가 휘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려고 때리면 적어도 혹시 이 공이 왼쪽이 무거워도 반드시 갈 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페이드를 못 먹였나? 라고 착각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페이드를 먹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서로 쌤쌤돼가지고 반드시 날아가 버린 거다 이게. 그럴 수도 있었던 거를 선배 프로들 또 거장들은 이미 알아서 우리한테 골프 팁으로 페이드를 치든 드로우를 치든 한쪽 방향으로 치는 것이 더 득점에 좋다고 전해 내려왔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더 좋은 방법은 무게중심을 찾아가지고 때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때리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이 둥글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왜 둥글지 않냐면은 그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장에서 생산할 때 둥글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은 코어와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죠. 코어와 커버. 코어는 딱딱한 볼이죠. 근데 잘 튕겨요. 딱딱하지만 놓으면은 어려서 꼬맹이들 갖고 노던 탱탱볼 있죠. 이렇게 또는 탱탱 튕기던 그런 코어에 우레탄으로 된 이제 껍데기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레탄은 씌울 때 녹여가지고 씌우겠죠. 그럼 녹여가지고 코어에다가 우레탄을 입히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는 동안에 코어가 가라앉겠죠. 중력 때문에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은 이렇게 딱 붙어버리고 위쪽은 커버가 두꺼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하다가 T사도 그렇고 C사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가운데다가 놔볼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더 수십 년 전에는 엉터리다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좁은 틈으로 코어를 넣고 우레탄을 씌우는 틈으로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공이 가운데 위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레탄을 딱 주입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한쪽으로 짱구가 날 확률이 더 적죠. 근데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레탄이 볼을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 1년에 3천만 더즌 이상 생산을 하는데 우레탄이 식을 때까지 놔둬서 3천만 더즌이 나올까요? 찬바람을 불어서 식히겠죠. 그 좁은 통으로 냉각을 시켜요. 우레탄을 코알을 넣고 바람을 막 불어서 가운데 위치시킨 다음에 우레탄을 주입을 하고 녹여서 주입을 하고 찬 공기를 넣어요. 그리고 식히면 볼이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찬 공기가 360도에 동시에 닿을 확률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구멍 하나로는. 그럼 먼저 닿은 쪽은 잡아다녀버리는 거죠. 먼저 닿으면서 식으면서. 그러면 그쪽은 딱 붙게 되고 나머지 쪽은 더 늦게 붙는 거죠. 그래서 공이 생산 과정에서 짱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무게 중심이라는 면에서는 짱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을 잘라보면 어떤 공도 이쪽 두께와 이쪽 두께가 달라요. 이쪽은 1.8mm인데 이쪽은 2.3mm일 때도 있고 그래서 프리미엄 볼이 아닌 볼들이 있죠. 싼 볼들 있잖아요. 한 가지는 뭐 만배처럼 막 팔는 거 기가 막혀요. 잘라보면 2mm, 3mm씩 차이 날 때도 있어요. T사나 C사나 또 저희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들은 프리미엄 볼을 비싸게 팔려고는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때려보니까 공이 휙 이렇게 돌아가면 벌써 알잖아요. 우리 프로는 때리는 거, 야 이거 공 썩어서 못 쓰겠다. 그러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아닌 회사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만들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둥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둥글게 볼을 만들려면 무중력 상태나 무중력 실험실 상태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공한 게 뭐 10만 원, 20만 원 해야 되겠죠. 근데 3천만 더전, 뭐 1,000만 더 이렇게 만들려면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양산 기술로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을 진짜 많이 한 거죠. 그 전보다는 연구를 해서 더 반듯한 게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잘라놓고 보면 2.3mm인데 1.88 이렇게 서로 두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은 다 그래요. 우리 회사 볼이라고 열심히 만들지만 완벽하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동그랗지 않은 볼이 주는 효과는 어떤 거냐면 퍼팅을 하잖아요. 3m 정도 굴러가면 평균 6.5cm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반드시 쳤는데 어디로 굴러갈지는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 공이 어디가 무거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이 반듯하다고 생각을 놓고 퍼팅을 했습니다. 직진 평지에서 좌우 브레이크도 없는데 직진 가에다 때렸는데 잘 때렸어요. 공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다가 왼쪽으로 몇 센티미터가 휘거나 가다가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가 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내가 잡아당겼나? 내가 눌렀나? 내 퍼팅이라는 확신이 일단 없어져 버리죠. 두 번째, 브레이크를 한 컵 봤어야 되는데 반 컵밖에 안 봤나? 또는 아이고 반 컵만 봤어야 되는데 한 컵 봤나? 내가 브레이크 읽는 능력을 의심하게 되죠. 퍼팅이 안 떨어져요. 잘 보고 잘 쳤는데 안 들어간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마추어 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면 좀 재수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재수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와 엘리트 선수들을 키울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아마추어들이 어차피 퍼팅을 못하니까 운으로 할 때 이야기하면 우리는 떨어뜨리게 한 개라도 더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균 31개의 녀석을 29개를 만들어야 이놈이 프로가 되고 투어 시험을 볼 텐데 이게 31개에서 안 줄어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맨날 2분이야. 어떻게 시험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듯하지 않은 공을 갖고 사실은 플레이를 해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듯한 공을 공장에서 우리 집은 이제 다 찍어서 만들지만 공장에서 가늘지 않고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내가 이미 있어요. 선배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거는 1987년에 데이브 펠츠라는 미국의 교수가가 이거를 찾아냈어요. 데이브 펠츠라는 선생님은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대학교 때 골프를 잘 쳐갖고 대학 골프팀에 있다가 투어에 입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해필 들어갔는데 폴 에이징거 뭐 이런 선수들을 만난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성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냥 골프는 텄다. 그러고 취직을 한 데가 나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공대를 나온 분인데 그러니까 참 독특하죠. 우리는 드문 일인데 아니 프로골퍼로서 프로에서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나사에 취직을 하는 그런 그래서 나사를 한 20년 다녔어요. 근데 이제 40대 제 나이쯤 되니까 점이 쑤신 거야. 좋아하는 게 골프인데 그래서 나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골프 학교를 차렸어요. 골프 아카데미. 그러면서 이제 나사 출신답게 이것저것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공이 반대하지 않고 둥그렇지 않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어떻게 반듯하게 굴러가게 할까? 자기가 공장을 바꿔서 완벽한 볼을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불완전한 볼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이용을 할까 하고 찾아낸 방법이 바로 밸런스 워터를 이용한 볼 무게중심 찾는 법이에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볼이 물에 떠요 안 떠요? 안 뜨잖아요 보통 물에는. 근데 사해바다에 가면 사람이 뜨죠. 볼도 뜨겠죠. 사해바다는 염도가 40몇 퍼센트 이래요. 그러니까 소금 염기가 엄청 많은 물에는 볼이 뜬다는 걸 아는 거죠. 바로 이런 물들입니다. 이런 밸런스 워터 시중에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중심을 집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새끼도 시합 내보내는데 무게중심 찾아가지고 연습시키고 찾아가지고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실습을 해서. 어떠냐면 이제 뭐 저희 볼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단 밸런스를 잡아놓은 볼은 이렇게 띄우면 오셔서 돌려가면서 한번 보셔요. 천천히 돌려보시면 볼이 전부 이쪽으로 쭉 돌리시고 보시면 볼이 이제 이거는 그 진한 소금물이에요. 어려서 포화영액 들어보셨잖아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만큼 녹여가지고 하면 볼이 떠요. 그러면 공을 사실은 공을 물에 띄워놓으면 당연히 무거운 데가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럼 맨 위에는 어디예요? 반대편이잖아요. 그럼 무거운 데가 남극, 위가 북극이면 이 볼에 무거운 데가 제일 가벼운 데를 놔두면 좌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안 넘어지는 상태죠. 외줄타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장대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 상태는 어때요? 지금 좌우 무게 균형이 맞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면 볼을 소금물에 담궈가지고 띄워서 볼이 뜨면 떠있는 맨 위쪽과 아래쪽을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집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제 벌써도 좀 이따가 다들 한 번씩 해보시게 할 텐데 집에서 이제 커피 먹고 컵 안 버리고 갖고 오고 밸런스 버튼 인터넷에 사면은 이런 통들로 와요. 몇천 원에서 만 얼마씩. 그럼 볼이 이제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이 볼은 이제 중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공장에서는 맞아갖고 나왔는데 제가 플레이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스가 났으면 볼이 중심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볼이 중심이 맞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껍데기가 안 찢어진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타이틀 리스트가 이제 KLPGA의 신혜영 프로 제 제자한테 이제 무상으로 공급한 볼이에요. 좋은 볼을 줬다고 했는데 와셔서 한 번씩 잠깐씩 나와서 같이 보셔요. 가까이 이거 하실 줄 알게 되면 너무 쉬운 방법인데 아시게 되시고요. 지금은 볼이 무게중심이 이제 안 맞잖아요. 무게중심이 안 맞잖아요. 현재 무게중심이 맞는 거는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가져온 볼이니까 혹시나 이제 다들 이게 주자가 아니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신행 팀장님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계시던 이제 랜덤 볼이죠. 이거는 이제 샵에서 그냥 사는 랜덤이라고 봐야죠. 랜덤 볼을 띄우면 그리고 이제 J볼 그러면 이제 랜덤으로 띄웠을 때 클래스 공부 그거 그럼 이제 현재 무게중심이 여기 안 잡힌 상태잖아요. 이 볼들은. 그러면 이 볼을 만들려면 이제 밸런스 볼을 만들려면 여기다 이제 점을 일단은 찍어야 되겠죠. 그럼 점 찍혔죠. 그럼 일단은 얘가 제일 아래쪽이 제일 무거운 쪽이었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제일 가벼운 쪽은 아니지만 하여튼 무거운 쪽이 반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줄을 끄면 되는데 그냥 끊는다고 무조건 줄이 아니라 볼에 찾아보면 볼을 보시면 적도가 있어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나온 걸 그래서 이 볼에 자세히 보시면은 볼에 적도가 있어요. 적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공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삥 둘러서 있는 이 부분은 우둘툴툴할 거 아니에요. 뜯어내면 그럼 거기를 연마를 해요. 그럼 연마를 하면 둥그렇겠어요? 안 둥그렇겠어요? 각져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둥글 거 아니에요. dimple 때문에. 여기는 각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볼에서 보시면은 적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적도가 여기 다르죠. dimple이 없죠. 이렇게 밋밋하죠. 그 자리는 우둘툴툴한 거예요. 겉보기에 반듯하다는 얘기는 굴러갈 때 거리 굴러가면 우당탕탕 하고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한 번이라도 덜 지나가야 공이 반드시 굴러가겠죠. 그러면 적도를 찾은 다음에 적도를 찾은 다음에 이제 점을 하나 찾고 적도를 찾았죠. 그러면 적도에 수직이 되게 줄을 끄면 돼요. 볼은 적도에 수직이 되게 줄을 끄었죠. 이렇게. 그게 적도에 수직이 되게 안 끄면 95% 완벽한 밸런스를 찾은 거고 적도에 수직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줄을 끄은 거예요. 한 번씩 이제 누가 한번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자 여기 팀장님 주신 볼인가요? 그럼 이제 놓고 찾아서 다른 분들도 여기 한 번씩 이제 놓고 찾아서 놓고 지금 점을 하나 찍어서 이제 찍었으면 이 점을 찍으셨죠? 하나 찍으셔서 찍으셨죠? 이제 꺼내서 이렇게 닦아서 이제 타이틀리스트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적도를 최소화하려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적도 찾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자 이제 이 자리에서 적도에 가까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적도 자리를 찾아서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이제 적도를 이렇게 우둘툴툴하게 해놓은 자리예요. 그러면 적도를 찾아서 이렇게 줄을 끄면 이제 끄시면 이게 밸런스 볼 보시면 돼요. 네, 볼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줄 끊는 우리가 그 라이너 있죠? 라이너 갖다가 넣고 이렇게 끄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밸런스 볼인 거예요. 이 자체는 좌우로는 안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밸런스 볼인지 중요하냐고 그러면 이 밸런스 볼로 연습을 일단 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 새끼가 직진 펫을 할지 아는지 못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쳤는데 공이 자빠졌는데 당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당겼다가 어쩔 때는 열렸다가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공이 가다가 힘을 잃었을 때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괜찮죠. 굴러가다가 힘을 잃을 때 한쪽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터 밸런스를 잡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면 그렇죠. 적다고 어떻게 라인을 무조건 이 적도에 직선이 되게 라인을 그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사선이 되게 그을 수도 있는데 직선이 되게 그어야 가장 합리적인 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 잡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거의 틀리네요. 이제 랜덤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겉에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 끝나시고 잠깐 쉬는 시간에 또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런스 볼을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밸런스 워터가 있고 마크가 있고 띄워놓고 점 찾아가지고 체크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밸런스 볼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면 이제 저랑 이해가 같아지시는 게 뭐냐면 공이 조금만 한 기둥이만 떨어져 나가도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내 새끼들 홈공 가지고 퍼팅 연습 시켜야 되겠어요? 안 시켜야 되겠어요?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밸런스를 일단 잡았으면 그 공은 퍼팅할 때만 퍼팅 연습할 때만 일단 써야죠. 사실은 플레이할 때도 또 밸런스 공으로 플레이를 하게 만들어야죠. 칩샷 연습하고 이럴 땐 딴 공 쓰게 하고 밸런스를 어렵게 잡은 공은 시간들을 잡은 공은 아껴놔서 퍼팅 연습을 밸런스로 하고 이제 플레이할 때 그 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밸런스 볼을 이용한 이제 밸런스 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밸런스가 안 잡힌 볼은 때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훅이 날지 슬라이스가 날지. 그러면서 반드시 안 날아가니까 당연히 거리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서 자전거를 내가 타고 있어요. 자전거 핸들을 반드시 해놓고 10초간 달린 놈이 더 빨리 가겠습니까? 자전거 핸들을 삐뚤삐뚤하면서 10초간 간 놈이 더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반드시 해놓고 막 페달 밟은 게 더 빠르겠죠. 근데 볼이 균형이 만약에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이 더 무거워. 지금 볼이 이런 상태예요. 때렸어요. 쫙 날아가면 그냥 이렇게 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속 촬영을 하면 볼은 막 회전을 하다가 이제 바람을 맞으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를 한번 바꿔요, 볼이. 그리고 막 또 날아가요. 자세를 바꾸면서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쳤는데 하다 흐른 볼 있죠. 이거는 볼이 안 좋았던 거예요. 터진 거 말고 그냥 꽉 때려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잘 때렸어. 그때 230m, 40m는 가는데 저거 페어웨이 떨어졌다 하더니 러프 쪽으로 마지막에 밀리거나 하다 밀린 볼 있죠. 이것은 사실은 무게중심이 안 맞은 볼이에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데이브 펠처 선생님 그 책을 읽고 저희 회사도 처음에는 이 퍼팅 라인이 모든 무게중심의 답을 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퍼팅 라인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생산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작년 9월에 이건 개발 완료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대로 놓고 드라이버를 때리면 반드시 나갈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굴러갈 때 좌우만 무게중심을 찾은 거예요. 이 기술로는. 그러겠죠. 물에다 띄웠으니까. 근데 공기 중에 날아갈 때는 입체의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속에는 어디가 무겁든 상관없이 밑에만 예를 들면 2다리로 버텼어도 중심은 잡혔잖아요. 한 다리로 버텼어도 중심은 잡혔죠. 날아갈 때는 다르죠. 완전 이거 무슨 이렇게 럭비공처럼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한 끝에 생각을 해낸 거예요. 공을 고속 회전시켜서 무게중심을 다시 찾은 거예요. 드라이버 때릴 때 2000rpm부터 아마추어들은 4000, 5000rpm 나오니까 그 속도로 돌려보면 공을 고속 회전시켜보면 무게중심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냐면 고속 회전을 시켜서 고속 회전을 이거는 저희가 공개를 해도 되는 현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시켜드립니다. 고속 회전을 막 시키면 공이 자세를 막 잃어요. 다시 놓고 다시 회전을 시키면 올바른 자리를 찾으면 공이 매끄럽게 돌아가요. 안 떨리고. 그게 고속 회전 날아갈 때의 방법이고 지금은 저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드라이버 때릴 때처럼 바람을 에어를 쏴가지고 초속 5000rpm으로 고속 회전을 시켜서 무게중심을 찾아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날아가는 볼의 무게중심을 찾아주는 볼 피팅 업체는 없어요. 이거 집에서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밸런스 워터는 우리 선후배님들 밸런스 워터 구하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무게중심 찾아서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볼을 갖고 퍼팅 연습을 하고 실제 플레이를 하면은 퍼팅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대로 때리면은 반밖에 도움이 안 돼요. 드라이버 때릴 때는. 이것도 무게중심은 무게중심이니까 좌우가 덜 흔들리긴 하는데 반밖에 효과가 없고 이런 날아가는 무게중심은 전문업체한테 찾아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저희 보면 타이틀 리스트를 이제 신혜영 프로 거를 다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제가 해준 거죠. 드라이브 라인이 다 다르죠. 이 라인하고 이 라인 퍼팅 라인 어디가 있을 텐데 퍼팅 라인, 드라이브 라인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볼을 4더즌을 물에다 풀었더니 하나 맞더라고요. 하나 밸런스가 운이 좋게. 보통은 100분의 1 정도 확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공에다가 퍼팅선을 몇 개나 그을 수 있겠어요. 100개 정도 그을 수 있겠죠. 이리저리 그어보면. 그 말은 재수떼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수떼기로만 맞아요. 그리고 아까 300개 중 한 개는 완벽하게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운이 좋게. 그거는 볼을 물에 띄워보면 띄울 때마다 공이 따로따로 쓰는 볼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한 번은 이렇게 띄우니까 이렇게 멈추더니 좀 이따 점 하나 찍어놓고 또 띄워봤더니 또 이렇게 멈춰. 또 띄워봤더니 이렇게 멈춰. 그 볼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태어난 볼입니다. 300분의 1의 확률로. 운이 좋게. 그러겠죠. 그때그때마다 힘이 빠질 때 멈춘 거죠. 무게중심으로 멈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볼은 어느 메이커도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할 때 1번 프리미엄 볼로 하는 게 좋다. 2번 적어도 밸런스 워터를 이용해서 플레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퍼팅 하나라도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나르는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볼을 쓰든지 그거를 나르는 무게중심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플레이를 하면 이익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익이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사장님은 10% 정도 이익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4에서 7% 정도 총 비거리에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때리면 직진하는 힘이 우선이죠. 무게중심으로 쓰러지기보다는 우선은 150m 정도까지는 직진하는 힘이 더 이런 힘을 다 눌러버려요. 150m까지는 공을 짱구난 공을 놓고 때려도 일단 반드시 가요. 그 다음부터 볼이 자빠져요. 짧은 거리에서 드로우 페이드샷 먹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는 스핀 양이 안 나와서나 사이드 스핀 양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사실은 볼이 일단 때리면 때리는 힘이 훨씬 옆에 힘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으로 미는 힘을. 근데 한 7번 아이언부터는 드로우 페이드가 좀 우리가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때도 마찬가지예요. 150m까지는 일단 직진하는 힘으로 날아가요. 그 다음부터 힘이 이제 줄어들면서 좌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이 중심을 잡다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자빠져요. 퍼팅도 30cm에서 직진하는 힘이 우선이겠죠. 근데 3m만 돼도 표가 확 나는 거야. 가면서 몇 센티미터가 휘는 게. 저 실험은 퍼팅에서 볼이 홀 가장자리에서 6.5cm 휜다는 건 저희 회사가 한 실험이 아니고 데이브 펠츠 선생이 2만 개가 넘는 볼을 미국 시장에서 2만 개가 넘는 볼을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이제 퍼팅 기계로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직진 퍼팅만 하는 기계로 때려가지고 측정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죠. 그러면 내 새끼들이 혹시 무게중심이 안 가진 볼 가지고 퍼팅을 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험을 못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밸런스 워터를 이용해서 볼 만드는 법은 쉽게 이해가 되셨죠?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밸런스 워터 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쓰시면 돼요. 몇 집이 만들어요. 여러 집이 생산을 해요. 소금을 타자니 좀 너무 옹색거리다. 소금을 타는 거. 그다음에 고속회전은 사실은 이제 여자 프로들까지만 해도 200m, 210m 때리면 5% 오른쪽으로 휘어도 오비가 잘 안 나요. 근데 남자 프로들, 내 새끼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m 또 휘기 시작하니까 그럼 150m에서 거의 80m, 90m, 100m. 요새 우리 아이들은 270m를 보내면 150m 다음에 위험에 노출되는 구간이 120m 이상 돼버리잖아요. 그럼 120m에서 10% 휘면 12m인데 페어웨이 떨어질 공이 러프 떨어지고 러프 떨어질 공이 오비 나고 거리도 더 날 건데 탄력을 빨리 잃어가지고 거리를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잡아서 선수용이라고 하면 고속 회전을 사실은 시키는 그 업체한테 사실 뭐 저희 집에 보내시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더 무게중심을 잡은 볼을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생산을 해서 드리니까 무게중심을 잡은 볼을 갖고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연습을 하느냐 먼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습할 때 반드시 무게중심을 잡은 볼을 가지고 퍼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직진 퍼트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브레이크 양을 제대로 익힐 수가 있어요. 요즘에 로빈이 와가지고 이거 시간당 애들 30만 원씩 받고 저 에임포인트 익스프레스 다 이게 수업 받았고 애들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섰어요. 그래 이 정도 경사 느낌 나는 이거 원포인트야 해가지고 원포인트다 넣고 원포인트 정도 된다고 넣고 퍼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이 왼쪽으로 빠져버리네. 오른쪽이 높은 줄 알았더니 그럼 이 정도면 투포인트인가? 그리고 다시 이제 투포인트를 다른 걸로 투포인트에다 놓고 더 오른쪽을 보고 다시 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또 지나가 버리네. 그럼 1.5포인트인가? 사실은 저기 나오는 1포인트였는지 2포인트였는지 3포인트였는지 이 데이터가 볼이 반듯하게 굴러갔을 때 이야기지 볼이 만약에 훅으로 넘어지게 돼 있었거나 슬라이스가 나게 돼 있었으면 원래 2포인트 봤어야 되는데 1포인트만 보고 쳤는데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나 이건 1포인트구나. 브레이크 공부가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무게중심 날아가는 무게중심까지 둘째 치더라도 퍼터 무게중심은 반드시 잡아가지고 애들을 퍼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의 기준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보는 거. 우리 또 어렸을 때도 홀컵 하나 봐라, 두 개 봐라.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 분들도 이거를 만약에 볼이 균형이 잡힌 볼로 계속 연습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가 쌓여가죠. 내가 이 정도에서는 원포인트 치니까 들어가더라. 이 정도에는 투포인트 치니까 들어가더라. 근데 무게중심이 안 잡힌 볼로 연습하면 오늘은 이 볼은 1포인트 쳤어. 근데
두 번째 볼로 쳤더니 2포인트 같아. 1포인트인가? 2포인트인가? 내가 당겼나? 열었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쇼퍼트에서 입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자들 중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뭐 18번 중에 16번 엉글이 나는데 60대를 못 치고 맨날 70한 개 치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럼 퍼팅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상당수는 퍼터 브레이크 훈련을 밸런스 잡힌 볼로 안 했기 때문에 퍼터 브레이크에 대한 감이 들쑥날쑥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볼을 꼭 만들어가지고 또는 밸런스 볼을 구입해서 밸런스 볼로 퍼트 연습을 시키고 그 볼은 시합하지 마라 그러고 시합할 때만 쓰고 연습할 때만 쓰고 일반 칩샷하고 이럴 때 쓰지 말게 깨끗하게 보관해가지고 놔뒀다가 쓰면 퍼트 능력이 반드시 향상이 돼요. 제가 퍼트 능력이 이 볼을 쓰면서 1년 동안에 퍼트 능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도. 왜냐하면 자꾸 이제 들어가니까 2m짜리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밸런스 볼을 진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밸런스 볼 이야기를 꼭 한 거예요. 우리 새끼도 한 놈이라도 더 붙여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시드전 저 3차 올라가고 하지만은 다 갔다가 공 못 치는 녀석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퍼터 싸움인데 이거 한타 싸움인데 혹시 이 방법, 이 비결이 우리 제자들 또 우리 자신을 한타라도 퍼트에서 줄여준다면은 제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뭐 클럽처럼 85만 원 들어가고 특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언 이거 뭐 멋을 쓰던 녀석을 캐버티 쓰게 한다고 100몇십만 원 주고 사가지고 겨울에 새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타이틀을 쓰면 타이틀 볼 갖다가 담궈가지고 줄 꺼주면 되고 캘로웨이 쓰고 지가 어디 수건 받아 갖고 있으면 캘로웨이 같은 줄 담궈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볼로 연습하고 그 볼로 플레이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득들도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못하는데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거나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1번 프리퍼드 라이의 적용. 파5에서 드라이브 딱 때렸어요. 240m 남았어요. 오늘 비가 와고 프리퍼드 라이래요. 군산에서 공 닦았죠. 내려놓는 게 룰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줄 맞춰서 놔두는 게 룰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룰에 안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룰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면은 공이 이제 티샷을 잘해서 날아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무게중심을 이제 만약에 드라이브 무게중심을 샷의 무게중심을 찾았다. 그러면 내려놔서 칠 수 있다면 1m라도 더 내가 때린 쪽으로 가겠죠. 플레이스먼트 할 때 또 원조가 되는 볼, 방해가 되는 볼 때문에 그린 사이드에서 내가 볼을 집어들어야 될 때가 있죠. 프린지에서 집어들었어요. 이 정도 잡는데 내가 집어들었어요. 마크하고 집어들었어요. 다시 여기다가 리플레이스먼트 할 때 내려놔도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합법이죠. 그러면 그때 그린 사이드에서 줄 맞춰놓고 우리가 퍼팅 그린에 올라가면 줄 맞출 수 있는데 프린지에서 줄 맞추지를 못하니까 에임하면서 잘 쳤는데 안 떨어진 일도 많아요. 저는 실제 군산에서 2부 이제 투어 프로 선발전 예선에서 써먹었어요. 우연히 볼이 걸려가지고 원조가 되는 볼, 방해가 되는 볼 상황이 발생한데 그 집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닦을 수는 없죠. 갖고 있다가 맞춰갖고 놓고 떨어뜨렸더니 얘들이 멍해갖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레프리 스쿨, RNA 레프리 스쿨 3단계까지 내가 나왔다. 이거 롤 위반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 실제로 라인을 맞출 수 있다면 유리하잖아요. 이 라인이 균형이 맞아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레이할 때도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볼을 집어 들어 올려서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줄 맞춰도 되니까 줄 맞춰서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프린지에서의 퍼팅을 할 때나 페어웨이에서 프리퍼드 라인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유로든 볼을 집어 올려서 닦아서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고 칠 수 있다는 1m라도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라인의 중심을 잡고 플레이를 하면 이제는 우리 선배 프로님들이 대대로 뭐 거의 60년, 70년 내려왔다는 그 비결 있죠. 핀이 오른쪽이면 슬라이스를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걸어라는 이 비결이 아니라 핏발로 반드시 쏘는 전략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핏발로 반드시 쏘는 전략. 왜냐하면 가다가 균형을 안 놓고 그냥 쳐서 자기가 페이드를 걸었는데도 반드시 가는 거 하고 자기가 균형을 놓고 치면 페이드를 그럼 페이드가 먹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가겠죠. 플레이 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핀에 1m라도 더 가까이 가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드라이버 라인을 잡아서.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여태까지 몰랐을까? 왜 타이틀리스트가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왜 적용을 안 할까? 캘러웨이가 왜 적용을 안 할까? 시릭슨이 왜 적용을 안 할까? 일단 타이틀리스트는 태국 공장에서 연산 3천만 도전의 볼을 만든다. 3억 6천만 개의 볼을 만들어요. 물에다 띄울 수 있을까요? 수작업인데 못하겠죠. 물에다가 하나씩 다 띄울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량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KPGA 정상급 프로님들한테는 안 줘요. 아담 스콧이 쓰는 볼은 우리가 쓰는 볼과 다릅니다. 물에다 띄워서 밸런스를 잡아서 아담 스콧을 줍니다. 우리는 창고에서 혹시 스폰 받으시는 프로님들도 우리 새끼들 스폰 만나면 창고에서 그냥 꺼내서 막공 줍니다. 아까 KPGA 신혜영 프로의 볼을 보셨죠? 일본에서 일본자 볼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 타이틀리스트는 일본에 공장이 없고 태국에서 대부분 생산을 해서 이제 볼을 전국으로 뿌리는데 세계로 뿌리는데 까다로운 나라들이 있죠. 일본이나 미국에는 최신 금형에서 뽑아낸 공을 줍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금형에서 계속 찍어내다 보면 금형도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기스가 나겠죠. 그러면은 새 금형, 좋은 금형에서 뽑은 볼은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볼은 이제 다른 나라로 팔려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한 볼이 광고를 어떤 사람이 광고를 이거는 완벽한 볼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완벽한 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볼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술을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3천만 도전을 다 그렇게 만들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소금을 구덩이 만들어서 다 쏟아부어서 일일이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기존의 생산 라인은 원료만 갖다가 트럭으로 확 부으면 박스 포장 돼가지고 그냥 딱 끝나서 나오는데 전자동 라인에 사람 몇 명 없어요. 근데 저희 집 공장 가면 전 완전 소금을 찍고 있고 아까 같이 또 공 저 기기다 놓고 꽝 돌려서 드라이버 라인 찍고 있고 이랬다면 수공업 품이 몇 배가 들어요. 타이틀은 못 바꿔요. 새로 업체가 누군가 시작하지 않는다면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이 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까운 그 볼을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이용하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무조건 저는 한타 이상 이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타 때문에 하루에 한타면 지금 뭐 시드전 가면 1라운드 쳐야지 2라운드 쳐야지 3라운드 쳐야지 며칠 치니까 뭐 8일 치는데 8일 치는데 하루에 한타면 8타니까 애 2푼이나 떨어지잖아요. 저도 우리 같이 이제 우리 회사에 볼을 쓰고 있는 최천호 프로가 일본 시리즈전 갔다가 이제 3라운드에서 어저께 좀 떨어져가지고 어저께 언더 치고도 떨어져 3라운드 치고도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어저께 비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퍼팅 한 라운드당 하나씩만 더 치면 한 라운드당 하나가 나면 한 라운드당 3분의 1개씩만 더 쳐도 붙을 건데 한두 타 차이가 떨어지니까 그럼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럴 때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거리 부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무게중심을 잡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때리면 도움이 된다는 거. 현재는 이제 저희가 공장이 조그맣고 수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남의 볼을 저렴하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다고 타이틀볼 스폰 계속 쓰신 분들이 갑자기 우리 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프로님들 요청을 하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거 중심, 이 둘 줄 중심 이거는 콕 잡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시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선배님들 중에 백지로 놓고 퍼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줄로 놓으면 불편하시대요. 훈련해서 극복해야지 더 정확한 퍼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시합을 나가서 이 드라이버 라인 놓고 때리면은 이제 젊은 올해 이부터도 좀 쳤거든요. 그랬더니 젊은 프로님들 제가 이렇게 놓고 치니까 형 아마추어다니 왜 그렇게 놓고 치세요? 자꾸 그러면서 이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 줄씩 주라고 해서 조금 신기하다고 그래서 몇 분들이 이제 저희 볼을 또 쓰시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득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제 평소 비거리를 제가 알잖아요.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전문분들처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느낌에 5에서 7, 8m는 확실히 더 나간다는 느낌이에요. 몇 퍼센트? 그러니까 한 4에서 4% 이상은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는 만약에 진짜로 300야드를 치는 만약에 젊은 프로님들이다. 또 젊은 제자들이다. 우리 엘리트들이다. 그러면 저는 10야드 이상 무조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발이라도 더 투어에도 진출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결을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이 카피가 많이 나와요. 공에 대해서 이제 저도 몰랐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썩어가지고 못 쓴다? 맞는 말인데요. 실제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우레탄 속으로 물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물속에 얼마 있어도 뭐 공을 놔두면 1년간 탄력이 없어진다. 천만의 말씀이고요. 대신 짝퉁공이 나오는데 짝퉁공은 어떤 거냐 하면 공이 이제 유지도 볼이 대량 수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품에다가 녹이면 우레탄이 다 벗겨져요. 속에 코어가 남아요. 코어 값이 제법 비싸요. 코어가 한 도전에 3달러, 5달러 이래요. 그러니까 12개에 3,000원, 5,000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썩은 볼도, 타이틀 썩은 볼도 갖고 오면 그 속에 코어는 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멀쩡해요. 이 1, 2년 지난다고 샀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세 업체에서 벗겨내요. 그 다음에 우레탄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씌워요, 이거를. 이렇게. 씌워요. 그래갖고 타이틀하고 인쇄기는 별거 아니잖아요. 인쇄기 아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죠, 인쇄기. 이런 식으로. 인쇄기가 되면 아무 공장에서도 타이틀이라고 인쇄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타이틀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타이틀은 정말 열심히 만든 업체예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타이틀이 만약에 밸런스 기술을 다 적용해서 볼을 만든다면 세계 최고 볼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밸런스 기술들은 특허로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랑 싸워야 되니까 못하는 것도 있겠죠. 하려고 맘먹어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정말 프로샵 사장님이 프로님한테 싸게 드려요 해가지고 얘는 뭐 52,000원에 나한테 주지? 이 볼이 정말 타이틀 태국 공장에서 나온 볼일까요? 아니면은 타이틀 태국 공장에서 나온 볼이 한 3년쯤 굴러먹다가 속에 코어만 살아나고 중국으로 거쳐가지고 생산돼서 다시 몰래 들어온 볼일까요? 알 방법이 없죠. 우리가 저도 비전문가인데 눈으로 봐가지고 이건 타이틀 태국 2017년 금형이 알 수 있겠어요? 케이스만 똑같으면 맞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5만 원짜리에다가 무슨 홀로그램 뭘 해갖고 이렇게 박을 수는 없잖아요. 타이틀리스트 볼은 공장에서는 3천만 더즌 정도 생산되는데 유통되는 볼은 1억 더즌입니다. 70%의 확률로 짝퉁 재생 볼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죠. 근데 그 볼도 차라리 로스트 볼까지 태어나면 로스트 볼인데 짝퉁 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볼도 밸런스 워터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을 잡아갖고 치면 밥값은 해요. 반드시 밸런스 워터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을 잡아서 플레이하도록 만들고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또 본인들이 이제 진짜로 투어에 도전을 해서 투어에서 빛을 한번 보겠다. 내 새끼는 이거 투어에 한번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퍼팅을 못 해가지고 정말 맨날 프로 시험에 떨어지고 토플 선발전 떨어진다. 이런 제자들 있다면은 저희랑 손을 잡고 이거 밸런스 서비스 잡아서 퍼팅하게 만들고 그냥 집에서 이거를 뭐 10개는 할 수 있는데 1년에 60까지 쓰는데 그거를 다 이거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값이 뭐 돈만 원씩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학부모님을 설득시켜서 해서 그렇게 해서 플레이하게 해서 진짜 기량이 한 달라도 차이가 난다고 저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려고 왔어요. 볼에 대해서. 이제 어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명함을 차에다 놓고 갖고 제 거 전화번호입니다. 010-4314-6650 그래서 메시지 보내시면 이렇게 프로입니다 하고 보내시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볼 밸런스 이런 것도 궁금하신 것들도 보내드릴게요. 지금 그리고 나눠드릴 볼은 케이스는 이제 지금 저희가 급하게 이것도 세무조사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출하를 하는 볼과 아닌 볼이 구분이 돼요. 공식적으로 출하를 한 볼이 판매되는 볼이 이렇게 사적으로 출하가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빼돌리냐고 하고 세금을 두들겨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피스 이거는 4피스 볼인데 3피스 볼에 이제 스페셜 에디션을 끄어서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스페셜 에디션은 사실은 아까 봤는데 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일 시합인데 갑자기 오늘 이거 와서 줄 거 달라고 하면 광주 공장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미리 보냈다가 이걸 생산해가지고 다시 올려 보내면 며칠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합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밸런스 볼입니다. 그리고 막상 닥쳐가지고 이것도 하시려다 보면 마음이 급해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 이게 시합 때 쓸 한 더즈는
밸런스부터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 있으세요? 볼에 관한? 네. 그럼 이게 이 글자 있는 부분이 네. 어디가 네. 이거는 그러면 드라이버 라인이에요. 날아갈 때 무게 중심을 아까 5,000rpm으로 고속 회전시켜서 잡은. 그 이거 고속 회전 혼자 시키면은 네. 드라마 하는 겁니까? 혼자서 고속 회전을 시킬 방법이 없고 일본에서 나온 거 몇만 원, 2, 3만 원짜리 기계 넣고 왱 돌리면 모터 있어 돌린 거 있잖아요. 반도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완벽한 중심이 아니고 왜냐면 드라이버가 무슨 시속 저 RPM이 500rpm, 1000rpm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리면 2000rpm 때 나오고 조금 이제 그 여성 프로들 때리면 3000rpm, 아마추어 때리면 4000, 5000rpm 나오는데 500rpm으로 돌리면은 그 균형 잃을 만큼 속도가 안 나는 거죠. 그럼 예. 제가 블랙스워트를 해도 네. 퍼팅 라인을 잡을 수 있지만 네. 드라이버 라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기계를 저희가 뭐 자판기처럼 사실은 공급을 하면 좋은데 기계 한 대 뭐 1,500 우리 생산학과 해보니까 이게 밸런스 워터를 잡아주는 기계도 있어요. 넣으면은 저희 집에 이제 기계를 넣으면은 빨리빨리 이제 몇 개씩 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생산학과가 뭐 1,000몇백만 원씩 해요. 그 다음에 요 드라이버 라인 잡는 거 고속 회전시키는 장비 있죠. 만들어 보니까 몇 천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공급을 시중에다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뒤쪽에 프로님 먼저.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아까 이 중심축이 변하면서 네. 150m 이상부터 네. 나가는 거리에 대해서 4%에서 7% 정도 전체 거리에서 4%에서 7% 정도. 전체 거리에 네네. 대해서요. 거기서는 훨씬 더 차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중에 쓰고 있는 지금 많은 볼들이 네. 그러니까 축이 중심 잘못된 볼을 지금 쳤을 때 네. 200m가 나가는 선수는 네. 적게는 207, 8m까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비거리 그러니까 지금 4%에서 7%라고 말씀하신 네. 건 좌우 편차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나요? 좌우 편차가 아니라 거리도 당연히 더 나죠. 아 그래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오차 좌우 범위가- 편차는 200m에서는 사실은 기계로 이제 저희가 제일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완벽한 자리에서 때려야 되는데 동구장 빌려가지고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저희 회사 같이 작은 회사가 동구장을 렌탈해갖고 일주일씩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좌우 편차가 얼마가 날지는 몰라요. 좌우 편차가. 그러니까 페어웨이 안착률이 이론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무조건 맞죠. 한쪽이 기울어지는 공이 넘어지는 것보다는 더 반드시. 그러니까 공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면서 자세를 바꿔요. 중심을 잡아보려고. 떨어지다가 막 날아가면서 이렇게 떠서 날아가니까 지가 몸을 이렇게 바꿔요. 다시. 몸을 바꾸면서 탄력을 손해를 보면서 자세를 바꾸는데 중심이 안 맞으면 이 바꿀 때 바로 바꿔지겠어요? 바꾸다 보면 너무 또 과하니까 다시 한번 바꾸고 그러니까 날아가면서 몇 차례 공이 모양이 바뀌어요. 날아가면서 계속 모양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면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렸는데 우리 잠재력은 300야드인데 280야드밖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수치는 네. 알고 비거리에서 이득이고 좌우로 얼마가 이득이냐는 거는 왜냐면 워낙 스퀘어하게 잘 때린 볼들도 200m에서는 스퀘어하게 잘 때리면 좌우로 10m 위에도 페어웨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300야드 갈 때가 문제지. 250야드 이상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좌우로 17, 8m가 휘기 시작하면 이건 페어웨이 오른쪽 끝에 떨어질 볼이 옴이 난다고 봐야죠. 이제 그 이야기는 얼마가 휠지는 볼에 따라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 볼이라고 잘라보면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생산 라인이 기본적으로 타사들의 기술 수준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타이틀보다 기술 수준이 더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볼 자체는 여기다가 과학적인 개념을 넣어서 밸런스 라인과 드라이버 라인을 잡아서 더 반드시 날아간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여기 인쇄되어 있는 거 다 지우고 멍텅구리를 넣고 때리면 타이틀리스트한테 저희가 1%, 2% 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타이틀리스트 쓰시는 분이 돈을 들여서 이 두 줄을 끄어서 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도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합치면은 저희 볼보다 더 비싸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프로님들 아니고 일부러 이걸 서비스 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협회 식구들이시니까 제가 하필 이제 프로가 부사장으로 있으니까 이거는 프로들한테는 어떻게 볼을 바꾸라고 하냐. 20년씩 썼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서비스를 어떻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희가 타사가로 원래는 해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로님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좌우로 몇 메타 하는 거는
무조건 상당히 덜 휜다고밖에 저희가 데이터로 몇 메타가 덜 휜다 이렇게는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볼이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볼이 딤플만 갖고도 페이드 슬라이스 훅 앞선 훅 나는 거를 잡은 볼 성공한 볼이 있어요. 폴라리스는 비공인부입니다. 근데 폴라리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공인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공인부는 볼 규격이 나와 있죠. 이제 롤 34조 말고 구속 규칙에 볼에 관한 규격이 나와 있는데 사이즈,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속에 인위적으로 아령 같은 모양을 작게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뒤틀림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을 넣지 않게 고른 소재로 돼 있어야 된다. 이제 배합이 잘 돼 있다. 이런 조건들만 들어있으니까 폴라리스가 통과를 했어요. 폴라리스는 딤플을 갖고 매그너스 효과라고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공 위아래를 지나가니까 공이 뜨기도 하고 좌우로 휘기도 하는데 그 바람을 이 골 따라서 잘 움직여가지고 드라이브 슬라이스하고 혹은 30%를 잡았어요. 실제로 처음에 공인구를 했는데 타이틀리스트나 뭐 펠로웨이 때문인지 모르는데 RNA가 공인구 취소를 했어요. 폴라리스가 소송을 했어요. 이겼어요. 공인구 취소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RNA가 폴라리스하고 140억 원을 줄 테니 개발비 일체를 물어줄 테니 공인구 마크를 달지 말아달라고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리스트가 그 딤플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적용 못할까요? 금형이 몇십만 개인데 그 금형 자산을 다 버려요? 금형만 수백억은 수천억일 텐데 금형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딤플이 다르면 못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타이틀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새끼들은 여태까지 장애인이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거짓말하고 왔었다. 완벽한 볼이라고 했는데 저도 놀랬던 게 어느 날 박시현 프로 KPJ 박시현 프로랑 공을 치는데 박시현 프로가 이상한 박스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타이틀리스트 색깔이 박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타이틀리스트 3번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박 프로가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사주신다는 게 뭐래?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는데 밸런스 잡은 볼을 따로 준 거예요. 알고 있고 소량만 만들어서 탑 프로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드라이버도 그러잖아요. 금형 하나에서 5,000개 찍어내는데 처음에 한 10개는 불량이고 그 다음부터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찍어낼 때는 금형이 이제 아무래도 기스가 나고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애들 그 스페셜 에디션 그 특주 해보면 S라고 써져 있잖아요. 드라이버 다르잖아요. 칠이 쇠에서 금형이 나오니까 당연히 볼도 안 그러겠어요. 좋은 금형에서 잘 만든 생산 라인에서 나올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아무리 품질을 고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 볼 만들 수는 없으니 밸런스 워터를 이용하자. 그리고 또 현재로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운이 좋게 한국 사람이 이 드라이버 라인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우리 새끼들은 드라이버 라인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담은 7m, 8m라도 더 보내고 페어의 안착률을 5%라도 더 늘리자. 한 방만 페어에 더 떨어져도 차이가 나잖아요. 한 방이면 5%인데 14번 때려가지고 한 방이면 얼마입니까? 7%죠. 7%만 페어의 안착률이 넘어가서 8라운드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가 1m라도 더 가까이 붙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 근데 저희가 이 볼은 현재 출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에 없어요. 작년 9월에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게 개발했고 작년 9월부터 이제 1년 정도 이제 저도 치고 다른 프로님들도 치고 했는데 KLPGA 선수들 중에서도 이 볼을 치지 않아요. 저희는 몇 명 제 제자들한테만 줬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프로들은 드라이브 거리가 200m밖에 안 나가면 그냥 이거 힘들잖아요. 공장장하고 맨날 싸워요. 제가 오늘 또 이거 들고 오려고 하니까 아 진짜 이거 만들려면 지네는 이거 앉아서 기계 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화 라인 내에서 빼내갖고 그러니까 아직은 출시를 안 했는데 출시하고 상관없이 이 서비스만큼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님들한테 대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라인을 잡아주는 서비스. 근데 지금 이제 강남 쪽에서 소금물 이거 밸런스 잡아주는 그 볼 피팅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만 원 받는데요. 한 더전에 2만 원에서 3만 원 받는데요. 근데 이제 드라이브 라인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 장비를 설명이 있다고 해도 현재 특허는 이제 저희 집만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네? 그럼 저희들은 이거를 한국 프로가 네. 하면 이걸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돈을 받고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한 더즌 정도씩은 무료로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제가 쓰신 분량 써보셔야 되니까. 이번에 저기 다른 타사에 비해서 비싸나요? 볼이요. 지금 4피스 스페셜 에디션은 저희가 일본에 이제 시범 수출을 했는데 12만 5천 원 받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일단은 인기를 좀 얻고 있어요. 일본 분들이 좀 독특하신지 일본에서는.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저희 공장에 1년 풀 캐파가 100만 더즌이에요. 그럼 컬러볼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다른 볼 만들어보니까 선수용 에디션은 생산량 자체가 이거는 아까 그 고속으로 회전시키는 기계에다가 얹어놓고 돌리면 중심이 안 잡히잖아요. 다시 놓고 중심을 잡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요. 네. 처음 제가 이거를 알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 저 사실은 이제 그 이부터를 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44살까지 이부터를 하다가 어. 이제 골프를 나왔다가 예. 51세가 돼서 10년을 나갔어요. 지금 챔피언스 나오게 챔피언스에 김선영 프로님하고 김종수 프로님하고 몇 번 쓰고 계세요. 네, 김정순 프로님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맞아 김선영 프로님이 이제 제가 이제 호남 저쪽 네. 지역이라 그때 이제 그 전북 지역 이 프로들 모임 해가지고 예. 그때 갔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 볼이 그 시상프로 줬어요 그 핫박스를.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타이틀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타이틀리스트를 쓰는 입장이니까 네. 아니 저거 바꾸자고 이렇게 예. 하는 배경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니어 투어를 뛰어보다 보니까 이 볼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네, 몇 분이 이제 쓰셔요. 저기 골프단, 네. 엑스페런 골프단에 몇 분이 쓰시거든요. 근데 시장에 출시는 샵에는 없어요, 아직. 이거는 샵에 팔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안 돼요. 그래서 파는 것도 이제 사적으로 팔까 생각을 해요. 사장님은 이제 그냥 그러고 있는 아니 상태인데. 저도 이제 또 내년에도 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 공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너무 아까 그렇게 밸런스 워크라든지 이런 걸 네. 통해서 무게 중심을 찾는 것만 해도 네. 사실은 이제 여기 지금 프로인지 사실은 그냥 막 치는 정도 하면은 네. 그 라인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네. 선명하게 해서 하는 예. 경우가 있거든요. 찾아갖고 네. 선명하게 하시면 더 이득이 날 거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무게 중심이라든지 네. 뭐 적도라든지 거기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적도를 가로질러야 된다는 사실 영업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다 협회 식구들이시니까 말씀드린 거. 왜냐면 어디다가 줄을 끄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점을 짜져서 줄을 끌 수는 있어요. 그거는 공개된 방법이에요. 데이브 벨츠 선생이 생각한 방법인데 적도를 그러니까 적도 쪽으로 한 번이라도 덜 닿아야 된다는 거죠. 적도만 따라서 계속 공이 굴러가면 이 줄 따라 굴러가면 우당탕탕 하고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둥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둥그럽잖아요. dim플 때문에. 근데 거기 dim플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그 전에 있던 볼에는 이 마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 어디 여기 드라이버 마크가 나침판이요. 이게 드라이버 라인이에요. 날아갈 때 무게 중심을 찾은 라인이에요. 이게 커팅 라인인데 네. 그래서 일부 프로님들은 그냥 상관없이 쓰시는 분들 이거 저희 만들기 힘드니까 빨간 거는 커팅 라인, 파란 거는 이제 드라이버 라인인데 드라이버 라인도 타사 볼도 프로님들한테는 해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우리 식구들이 가서 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가격은 엄청 비싸게 처음에 책정했어요. 한 더즌은 5만 원씩은 받아야 이제 울수공이 나온다 택배하고 그랬는데 프로님들은 이제 처음에 한 더즌씩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가 이제 공지가 협회에서 나갈 수도 있어요. 어느 기간 안에 공장이 조금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1년 내내 다 보니까 못하고 공이 막 5만 개 흐르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남의 거 12개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약간씩 여유 있을 때는 한 더진씩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서 쓰면 프로님들한테는 할인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현재 생산량 조금씩 나오는 걸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12만 5천원에 팔리니까 갖고 가신 분들은 이제 마진이 엄청 나오는 거죠. 갑자기 100% 마진 막 나는 거죠. 딜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고민이에요. 출시를 해야 되는데 12만 5천 너무 비싸잖아요. 타이틀볼은 2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타이틀볼을 무료로 스폰 받으시는 그 젊은 프로님들이 몇만 원만 들여서 볼 서비스를 받아서 쓰시면은 하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공장에서 인건비 들여서 일하는데 이걸 다 무상으로 해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이 기술만큼은 합리적인 거는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저희가 안 해드려도 하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번거롭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시기보다는 또 맡겨서 보내시면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또 뒤쪽에 그런 질문
궁금하죠? 아니, 이게 공 만드는 기술에 대해 좀 궁금한데요. 예. 그 타이틀 리스트 제가 알기로는 그 특허가 예. 공 만드는 특허가 엄청나게 많이 네. 있다라고 들었고, 예. 근데 그게 이제 타이틀 리스트 특허들이 이제 그 10년간 독점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많이 풀리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재작년쯤에. 근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맞는지 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특허가 진짜 많아요. 저희 집도 이 관련된 것만 해서 2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저희는 속으로는 타이틀이 드라이브 밸런스 잡기만 잡아봐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미국 변호사들한테 서류만 갖다 주면 지들이 소송 비용 다 내서 합니다. 1억 불, 2억 불짜리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10몇 년 전에 기억나세요? 10년 좀 전에 타이틀리스트가 볼 다 회수해 간 적 있잖아요. 켈러웨이한테 소송 져가지고 김풀 카피했다고. 그거 갖고 타이틀리스트가 한국에 있는 볼 다 회수해, 전세계에 있는 볼을 다 회수해 가서 껍데기 다시 벗겨고 다시 색출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스포츠 공업체에서의 특허 분쟁은 회사 흥망을 가를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타이틀리스트가 이제 그런 특허들을 내놓고 있다는 말 중에 상당수는 이제 딤플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중소업체니까 딤플 디자인 하려면 무슨 MIT 공대 나온 분들을 갖다 몇 명씩 넣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타사의 특허가 만료가 돼도 만료가 되는 딤플 디자인도 새로 개발한 기술의 98%, 99%에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많이 공부하고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두 가지 과학적인 개념을 빼고 이 몸체 자체로 몸뚱이로만은 우리가 제가 타이틀볼을 능가한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퍼포먼스는 때려보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껍데기를 두껍게 만들면요, 폼피스가 아니라도 두껍게 만들면 스핀이 더 나와요. 저희 볼이 껍데기를 두껍게 만들었어요. 스핀이 더 나와요. 1000rpm 이렇게 더 나와요. 그러면 웨지샷 같은 거 칠 때 반발짝 정도 더 빨리 서요. 타이틀도 알아요. 두껍게 만들면 더 빨리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3천만 도전을 금형 바꿀 수 없으니까 프로브용, 프로브MX 못 바꿔. 왜 그런? 그 골프가 이제 볼뿐만 아니라 예. 완벽을 이제 추구하려고 클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려고 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프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예. 볼도 완벽을 추구하는 제품이 이제 예.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지금 타사 제품이 예. 코어가 약간씩 편향돼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 것도 코어가 편향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예.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예. 그게 오차범위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이게 상품의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볼들은 그 오차 범위가 적은 편이에요. 2.8인데 1.1 뭐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1.8인데 1.0 뭐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오차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센터를 잡고 네. 줄을 거서 예. 비싼 비용을 내서 출시된 볼이랑 네. 그냥 뭐 다른 뭐 나쁜 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 볼이라고 그냥 시중에서 네. 사는 볼이랑에 대한 그 편차가 네. 우리가 경기력이나 이런데 뭐 네. 오차 범위 바뀌냐 아니냐의 그런 네. 과학적인 이런 논문이나 증거가 아직 나오지 네. 않습니다. 없어요. 일단 네. 근데 간단한 건 6.5cm 홀 사이드로 휜다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쪽으로 평균 2만 개 볼이. 근데 이것도 지금 이 네. 베이블 패치가 이거 지금 조사한 이 데이터도 네. 베이블 패치가 지금 현재로서 이런 이게 조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조사 자체도 최근에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저희 집은 영세 기업이잖아요. 저희가 공격을 하면 100배 정도 얻어맞겠죠. 그러니까 직진성 테스트를 하면 차이가 확 납니다. 상위가에서 지금 15cm가 빗나간다고 지금 이거는 이제 홀 가운데를 한 홀이 10cm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홀 절반은 5cm잖아요. 홀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은 2, 3cm가 생각보다 차이 나면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자빠진다라든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있죠. 요령. 그러니까 홀의 프로 라인에서 공이 떨어지게 만들어라. 사실은 볼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이기도 한 거죠. 거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이유는 자빠져도 그쪽으로 자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님 말씀하신 거 제가 100번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가 당연히 있죠. 저희도 시험 연구 스포츠 과학 연구소나 있는데 위탁을 해서 의뢰해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언론이라는데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진짜 100배를 얻어맞는다니까요. 저희가 TV에 광고 한 달에 뭐 SBS 골프 1,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1년에 200억씩 쏟아붓는 업체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제가 저희 볼을 쓰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타이틀리스트 볼에 줄을 그어서 퍼팅을 했을 때와 밸런스 워터를 찾아서 타이틀리스트 볼에 있는 줄대로 퍼팅을 했을 때 몇 센티미터 차이 나냐? 그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틀 볼을 줄 그어져 있잖아요. 이 줄 그대로 놓고 퍼팅했을 때 하고 우리가 집에서 작업해가지고 퍼팅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냐? 상당히 차이 납니다. 센티미터 이상 차이 납니다. 3m 이내에서 센티미터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볼은 10cm고 절반 나는 5cm인데 볼을 몇 cm입니까? 4몇 cm밖에 안 되죠. 볼의 절반만큼 2몇 cm만 차이 나면 공 반개만 보세요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있게 차이 납니다. 직진성 테스트는 이미 저희가 다 했고요. 모든 볼을 시장에서 그냥 임의로 사서 근데 저희가 사서 했다고 발표하면 야 니들이 샀냐? 일부러 볼 중에서 중심 안 잡힌 거만 골라갖고 시험 맡긴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불가능하겠죠. 저희가 그 언론 플레이를 이기기에는. 근데 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볼도 자르면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모든 볼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공장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은 멋진 것만 광고에는 보여주잖아요. 근데 당연히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V4 볼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유명 프로가 썼다가 계약이 조기 종료됐죠. 원래 5년간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1년 쓰고 안 한다고 했죠. 볼이 터졌대요. 그래서 샥 나가도 이상하게 날아가는 모양이 보여서 대만 그 회사는 상당수 볼을 대만에서 OEM으로 받았건데 대만 기술진이 날아갔대요. 그냥 우리끼리 까놓고 그냥 법아와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 쓰고 안 쓰는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돈을 뭐 100몇십만 달러씩 주기로 했는데 100몇십만 달러씩 주기로 해봤자 법아와는 상금 손해보는 게 더 크니까 볼 안 쓰기로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볼이 경기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볼 자체로 코어나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더 이상 공인구에서 자체만으로 더 나가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 볼이. 근데 다행히 밸런스 워터로 줄 끊는 거 이거를 RNA가 규정에는 없잖아요.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못하게 하면 우리 집도 폴라리스처럼 RNA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로는 물리적으로 여기서 1m라도 더 날아가게 하고 1cm라도 더 정확하게 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플레이하는 뭐 프로님 말씀하신 건 제가 10분 알아요. 저희가 조금 더 큰 회사가 된다면 얼마든지 언론에다 광고하고 기술력이 오차범위 밖이라는 말씀. 네. 오차범위 뭐야?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게 경쟁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치시는 거하고 줄 그어서 치시는 거하고 반드시 가는 정도가 심각하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볼을 한 주씩 더 틀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60개 가져왔는데 네, 이따가 그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